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소변을 어떻게 받아요? 안록소, 뇨, 딱 박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자, 네, 7-2강 앵무새 임상병리학으로 넘어왔습니다. 임상병리학 부분에서는 저희는 앵무새가 보이는 다양한 임상 증상, 그리고 그런 임상 증상들 이외의 감염병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앵무새에게 흔히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임상적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한 서너 가지 뽑아보자면 하나는 이제 다뇨 또는 번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다뇨는 뭡니까? 소변을 많이 본다. 번갈은 뭡니까? 갈증을 많이 느낀다요. 소변을 많이 먹으니까 물이 많이 빠져나고 따라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둘은 사실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뇨나 번갈은 대부분의 경우 신장 질환하고 연결돼요. 신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인체 내에서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소변이 과도하게 많이 나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 자체가 다뇨인 거고요. 소변이 많이 빠지니까 몸은 계속 어떤 상황이 됩니까? 탈수 상황이 되고 따라서 물을, 액체를 많이 마셔서 탈수된 부분을 보충하게 되겠죠. 네. 당뇨의 원인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당뇨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간 질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번갈, 갈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당뇨나 번갈만 가지고 어떤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이런 거죠. 다만, 당뇨나 번갈이 다른 그 뒤에 숨어 있는 1차적인 질병의 2차적인 증후라고 보고 뭘 하면 됩니까? 앞쪽에서 봤던 소변 검사, 그다음에 전혈 검사, 전혈구 검사, 그리고 혈장에 대한 생화학적 검사 등을 진행해서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 진단 과정, 보통 우리가 진단 판별 검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밟게 됩니다. 우리 소변을 어떻게 받아요? 소변은 밑에다가 비닐 같은 것이 코팅되어 있는 깨끗한 종이를 놔두고 변이 떨어질 때 거기에 있는 맑은 물을 어떻게 카테터 같은 것을 흡인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의 동물이 그러하지만 혈액 내에는 단백질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혈액 내에 단백질이 나온다라는 것은 혈액이 아니라 저기 죄송합니다.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 특히 신장 내에서 신사구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이게 신사구체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단백질이 통과할 수 없거든요. 네. 포도당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당 역시 일반적인 상황에 어떤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맹물새라면 세뇨간에서 100%라고 얘기할 수는 상당한 거의 모두가 다 제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네, 마찬가지로 신장의 문제, 특히 세뇨관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혹시라도 혈뇨가 나왔다, 소변에 혈액이 있다라고 하면 신장을 비롯해서 뇨관이라든지 등등의 염증이나 신생물, 종양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신생물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 네, 방사선 촬영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방사선 촬영을 하는 거고, 필요하다면 총배설광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네, 확인할 수 있겠죠. 또는 해당 부위를 천자는 뚫고 들어가서 침으로 흡인하는 거예요. 천자해서 생검용 조직을 확보해서 생검을 할 수도 있겠죠. 생검 어떻게? 병리학적 기법, 앞서서 본 세포학적 기법을 통해서 해당 세부학적 부위의 변성이라든지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 간질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물이 녹황색이에요. 녹색과 황색이 섞여 있어요. 물론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녹황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분변이 전체적으로 다 초록색을 띈다. 먹는 관계없이 채소를 많이 먹지 않거나 전혀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짙은 초록색을 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간질환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원래는 이제 담즙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되었다가 소화를 위해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공장 그리고 회장이라고 불리는 해부학적 부위에서 다 재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병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회수가 안 돼요. 그럼 그 담록소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분변을 녹색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록소뇨라고, 담록소가 들어가 있는 뇨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 간 기능이 정상적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럼 간 기능은 어떻게 확인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미노 전이 효소라든지 네, AST 또는 GGT, GDH와 같은 혈액의 생화학적 특성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간 생검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마취 상태에서 간에 철침을 주사바늘 찔러 넣어서 거기서 간 조직을 흡인하고 그 간 조직을 염색하여 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무새에서 또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호흡곤란이에요. 숨을 헐떡헐떡 쉬는 거. 앵무새가 겉으로 대어놓고 숨을 헐떡헐떡 쉴 정도가 되면 매우 심각한 것들이에요. 그 전에는 숨을 헐떡헐떡 하진 않지만 입을 벌린 상태에서 힘들어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꼬리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보통 입을 잘 벌리지 않죠. 꼬리가 위아래 들썩들썩 한다는 것은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호흡곤란이 있으면 뭐 해야 되냐? 혈액학적 검사를 하고요. 네, 마취한 상태에서 방사선 촬영을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기관경 검사를 해야 되는데 기관경은 뭡니까? 내시경의 일종이고 기관 안으로 집어넣어서 기관 내에 국균, 즉 아스페르길러스 같은 것들이 혹시 증식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염증이 있거나 뭐 출혈 있지 않은지 어떤 것에 의해서 기도가 폐쇄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예요. 네. 이런 방법들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관경 검사는 대형 종이 아닌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국내에서 뭐 서울대 수의고대학이나 이런 곳에서도 앵무새의 기관 검사가 가능할 정도의 작은 아주 미세한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지는 못하고 그러면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지 않는 소형 종의 경우는 기관경 검사까지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호흡기 계통, 이를테면 기관이나 기관지 또는 폐포 이런 곳에 염증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런 염증들은 뭘로 확인할 수 있다? 혈액학적 검사를 통해서 백혈구의 증가가 확인되면 염증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염증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겠죠. 이물질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상처가 났을 수도 있고,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검사 기법들을 통해서 네, 호흡곤란의 원인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장장애 뭡니까? 뭐 소화를 못 시킨다든지 막혀서 배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설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통상의 경우는 이제 혈구 검사만 가지고는 위장관 장애의 원인을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네, 위장관 장애는 보통 위장의 장관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고 그것이 혈액에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선 분변을 도말해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분변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한 배양 검사를 통해서 뭐 특정한 세균이라든지 이를테면 대장균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곰팡이라든지 곰팡이 독소를 보통 뿜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뭐 PDD가 의심된다. 네, 선이 확장증이죠. PDD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모이주머니를 점검할 수도 있다. 모이주머니의 그 조직을 첨자해가지고 조직의 연신 또는 불필요한 확장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해부학적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거의 발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앵무병을 좀 알아보고 이 아래쪽은 저희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폴리오마 바이러스, 서코바이러스 반응, 그다음에 앵무병은 일반적으로 앵무새에게 널리 발생한다고 믿어지는 감염병들이고요. 앵무병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다음에 뭐 앵무병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게 비둘기에서 오히려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앵무새가 뭐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앵무병에 걸리면 이거는 클람도필라 피스타치라고 하는 이제 박테리아에 감염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급성 간염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기타 전열 검사라든지 아니면 엘라이자 키트 같은 것을 통해서 앵무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라이자 키트는 뭐냐면 엘라이자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항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항체. 항원이 있으면 즉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특정한 감염원이 있으면 그 감염원이 인체로 또는 체내, 동물의 체내로 침입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특정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항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항원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항원을 확인하기가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따가 사라졌을 수도 있고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아직은 양이 작아서 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랬건 저랬건 체내로 생체 내로 항원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경우 대규모의 면역 반응에서 항체가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지고 이 항체는 엘라이자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엘라이자를 해서 클라미도필라 피스타치에 걸린 개체의 항체와 같은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면 네, 앵무병이 걸렸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클라미도필라 피스타치를 PCR로 확인할 수도 있겠죠. 통상 우리가 이제 PBFD, 시타신 비크앤 피더 디지즈라고 불리우는 서코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저희가 서코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PBFD가 서코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나타나는 임상 증상이에요. 이 두 개가 뭐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게 돼서 요로 전이 된다, 이환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만 가지고도 는 요거라고 아직은 얘기하기 힘들어요. 네, 하지만 요게 되면 대부분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요거랑 동일시하지 않는 이유는 요거에 걸렸지만 요걸 낳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면역계통이 죽이거나 또는 억누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게 발현되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혈액을 이용해서 PCR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임상 증상. 임상 증상은 뭡니까? 보시는 것처럼 깃털이 다 부스러지고 빠지고 부리가 뭉개지고 발톱이 뭉개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한 임상 증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혈액 검사를 했어요. 저기 뭐 PCR 했더니 PCR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PDFD가 안 드러났는데 아직. 그럼 어떻게 하냐? 90일 동안 격리해 놨다가 90일이 지나고 나서 재검사를 합니다. 90일 후에 재검사를 해요. 근데 재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어. 그러면 감염되지 않은 걸로 봐요. 물론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사할 수 있어요. 근데 90일 지나서 검사했는데 그 재검사 양성이 나오면 통상의 경우 영구 감염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제 서코바이러스, 앵무새 감염된 서코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의 고배율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배양은 불가능하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러하고 자, 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폴리오마 바이러스, 이거는 이제 아조, 그래서 아주도 아니죠. 아주 작은 새끼 앵무새, 유조에게 많이 발생하고, 폴리오마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창궐하면, 그 해의 번식 성적이 매우 안 좋게 돼요. 그래서 대규모 폐사가 이루어진다. 아주 초기 단계. 그 얘기는 폴리오마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설강 수압이나 또는 혈액 치료에 대해서 PCR로 검출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혈액 치료를 하면 통상의 경우 블러드 스미어, 시크 블러드 스미어를 통해서 뭐 해외 보내면 보통 검사를 합니다. 뭐 저희는 같은 경우 현재 기준 국내에서 검사를 잘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해외로 보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처리를 하고요. 바이러스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의 조각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주까지도 PCR에서는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바이러스를 뿜어내지 않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그 바이러스가 세포의 핵으로 들어가서 세포 핵의 자원을 이용해서 증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를 깨고 나오면서 바이러스를 뿌리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확인이 안 되고 그 이후에도 잠시 휴지기를 갖기도 하고 잠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생활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바이러스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폴리오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할지라도 PCR에선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폴리오마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부검을 해서 간의 괴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는 비장이나 신장 사구체의 세포를 채취해서 병리학적 검사를 해가지고
세포 내 봉입체, 세포의 핵 안으로 바이러스가 파고들어서 그 안에서 짱 박혀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병리학적으로, 세포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에도 뭐 염색, 임상병리학적 검사 기법이라든지 뭐 진단 방법은 무수히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들만을 좀 추려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7-2강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직접 책을 사셔서 저희 그 책 팔아가지고 큰 돈 못 벌거든요. 네, 책을 반드시 놓고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사니까 저기 빌더스 퀄리티 떼돈 버는 거 아니야? 네. 빌더스 퀄리티 그로 떼돈 벌지 않습니다.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7-3강 진단용 보검과 병리학 파트로 들어보겠습니다.